가수 최곤과 그의 매니저 박민수는 88년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명예대상 비와 당신의 최고 축하합니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뒤 그의 인기는 락의 시대가 가고 한국의 음악 르네상스를 지나 이제는 댄스와 아이돌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88년도 가수왕 최곤의 인기도 함께 저물어 버립니다. 레드 제플린, 핑크 플로이드, 돌스, 너바나 이런 훌륭한 밴드들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근데 요새 애들이 밴드를 안 해요, 밴드를. 왜냐? 배고프니까. 돈이 안 되니까. 밴드에서 노래 좀 한다는 애들은 죄다 나와서 댄스곡 부르고 춤추고 이게 문제입니다. 18년이 지난 그는 락카페를 돌며 생계를 이어나갑니다. 하지만 최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88년도 가수왕이라는 영광을 잊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 더! 아이 참. 네 마누라 저 자식아.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88년도의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올림픽과 고도 성장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88년은 자본을 차지하려고 했던 욕망이 최전성기를 달렸던 때입니다. 전쟁 같은 탐욕을 부리던 그 시기에 최곤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김동리의 단편소설 화랑의 후예 속 김진사처럼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채 88년도에 고여있는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야 지금 종합예술인이잖니. 응? MC, DJ, 개그맨, 연기자 안 되는 게 없잖니. 그래서 하는 얘긴데 너 돈 없어. 그런 최곤을 가장 잘 아는 매니저 박민수가 항상 그의 옆에 있으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해나갑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88년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밥집을 운영하는 아내와 어린 딸을 남겨둔 채 최곤의 곁을 맴돌고만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두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형. 그러게 내 말 들으라고 했잖아. 지방방송이면 뭐 어때서 그래? 알았어. 내가 권히 두들겨 패스라도 데려갈게. 그리고 그렇게 두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영월로 향하게 됩니다. 영월로 떠나는 길에 최곤은 자신을 알아볼 사람들과의 마찰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도착한 영월에는 자신들처럼 빛바랜 최곤의 사인 한 장만이 남아있을 뿐 그들에게 호의나 알아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곤이 아니라 최곤 하리비가 와도 안 돼요. 아니 통폐합 3개월 앞두고 무슨 날벼락이에요. 원주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이스트 리버라는 락밴드가 나타나게 되고 최곤을 알아본 그들이 큰 절을 하며 최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트 리버가 최곤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사건 사고에 대한 프로필 때문입니다. 선배님이 온몸으로 보여주신 세상과의 거침없는 충돌, 음주, 폭행, 대마초, 이것이야말로 카리스마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최곤은 88년도에 고여있는 사람이고 이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사인을 받은 식당 안 어린아이까지도 식당 일을 하면서 자신의 밥값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영월 방송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달 영월 방송국에서 새로운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유는 현재 자신의 역할 속에서 밥값을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을 거니는 사람들, 버스기사, 심지어 짜장면과 커피를 배달하는 사람들 역시도 현실 속에서 자신의 밥값을 해나가면서 살아가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최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박민수와 이스트 리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현재 밥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과거의 꿈속에 헤어나지 못하는 철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최곤은 88년도 가수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매니저 박민수는 88년 가수왕과 함께 다니던 당시 오메가 시계를 차고 다니던 시절을 잊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트 리버는 영월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멤버들입니다. 이러한 그들 앞에 청록다방 김양이 라디오 부스에 들어오게 되고 그녀의 사연을 방송에 내보내게 함으로써 최곤의 위상이 점점 변하게 되고 그리고 최곤 역시도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야, 너 말 한마디 할래? 방송에서요? 세탁소 김 사장님하고 철물점 박 사장님 외상값 빨리 갚아주세요. 커피값 얼마나 한다고 외상들을 하고 그래요? 엄마 나 선욱이 엄마 잘 있나? 이거 들리나? 엄마
비 오네. 기억나? 나 집 나올 때도 비 왔는데. 나 엄마 미워서 집 나온 거 아니거든. 집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믿고 엄마만 안 믿더라? 내가 너무 미워가지고 막 살았다? 미쳤나봐. 엄마, 나 비 오는 날이면 항상 엄마가 해주던 그 부침개 해보거든. 근데 그 맛이 안 나더라. 김양은 엄마가 밉다라는 이유로 가출을 했던 철없던 자신의 행동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는 소녀가 아닌 성인이 되어 그때를 다시 되돌아보며 자신은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또한 엄마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곤, 박민수 그리고 이스트 리버의 멤버들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김양을 통해서 철이 없던 현재의 위치에서 한 단계 철을 든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김양의 라디오 부스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씬에 나타나는 쌍화차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나 오빠 덕분에 외상값 받았으니까 내가 한 턱 쏠게. 오빠 쌍화차? 그 좋지. 오빠 쌍화차? 뭐 커피 마실게. 아이, 그냥 쌍화차 마셔라 좀. 쌍화차. 언니 나 쌍화차 2개. 88년도 가수왕이 다방에서 커피가 아닌 옛날 사람들이 마시는 쌍화차를 시켰다는 것은 최곤이 점차 철이 들어가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 이 쌍화차 장면이라고 저는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속에서 한 단계 위로 철든 박민수에게 변화가 찾아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박민수는 최곤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영광을 꿈꾸는 인물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최곤의 곁에 머무는 그의 모습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동강에 빠져 죽자. 나도 더 이상 이러고 못 살겠다. 같이 빠져 죽자고. 응? 죽으려면 혼자 죽어. 같이 빠져 죽으면 둘이 사귄 줄 알아. 구나! 뭐 어떻게 좀 해봐라 임마! 계속해. 계속. 88년도 가수왕 최곤만이 다시 자신을 과거의 영광으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최곤은 말끝마다 그에게 내 옆에서 가오를 잡은 것 말고는 한 것이 없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영광을 다시 가지고 와야 현재 김밥집을 운영하는 아내와 딸들을 볼 면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그것만으로 최근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예인과 매니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보면 매니저가 부모의 입장이 될 때도 있고 연예인이 부모의 입장이 될 때도 있습니다. 88년도 가수왕 최곤은 박민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매니저 박민수입니다. 결국 박민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스타의 매니저라는 역할 속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일 때는 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매니저일 때는 철든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박민수는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고 매니저로서의 박민수는 최곤의 입장에서 아빠,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김양의 사연으로 최곤의 위세가 달라지면서 박민수는 최곤의 도약을 꿈꾸며 행복한 얼굴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행복해진 최곤 역시도 박민수를 뿌듯한 얼굴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스트 리버 멤버들의 변화도 가지고 옵니다. 그들 역시도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계획을 짜고 이 계획의 성과를 최곤에게 알려줍니다. 첫 방송에서 아무도 최곤의 선곡을 반기지 않으며 소통이 부재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영월 주민과 방송국 간의 관계는 영월 주민의 소소한 사연과 락에 대한 최곤의 신념이 어우러지면서 서로 쌍방한 소통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이스트 리버의 넌 내게 반했어라는 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들을 영월로 내보낸 서울의 국장의 귀에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넌 내게 반했어.